안녕하세요. 한미마이크로닉스 소진경 과장입니다. 자, 작년 신제품 발표회 이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사회자분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말을 먼저 주셔가지고 인사말이 제가 좀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었던 부분은 말씀 주셨던 대로 잔여를 줄여주는 애프터쿨링이었습니다. 정확한 온도에 의해 부품의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컨셉. 이것이 2015년에 마이크로닉스의 컨셉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해외 바이어들이 많은 제품을 찾아 이번 컴퓨텍스에도 참가하게 된 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년의 애프터쿨링,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제로 와테이지 파워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로 와테이지 파워, 직역하면 영와트 파워입니다. 영와트 파워와 연관되는 자료와 함께 간단한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기전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기전력이란 전기 기기 외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나 PC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에 소비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이는 가정 전력의 11%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정 모드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 많이 켜두시고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저희 박정우 부장님이 항상 PC를 켜놓고 다니셔서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 같은 경우 PC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하나의 사무실, 두 개의 사무실, 국가의 단위, 세계의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을 거라는 이야기죠. 소개에 앞서 제가 대기 전력과 절정 모드를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기술, 이 두 가지 전력 소모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 전력에 있어 1와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1와트라는 부분을 검색을 해봐도 하나의 단체, 그리고 국가, 세계 에너지 절감이라는 내용이 많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이 부분에 대해 장려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왜 현재까지도 1와트라는 기준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준은 해가 지날수록 자원의 한계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며, 그에 대한 대처로 마이크로닉스는 어느 누구보다 먼저, 어느 정책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1이라는 숫자를 빼보기로 했습니다. 제로와트. 이것이 오늘 마이크로닉스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 가상의 시스템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파워 서플라이는 1와트 미만을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가장 최신 하드웨어인
인텔 CPU의 최신 절전 모드를 지원하나요? 이곳에 나열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좋게는 0.7W에서 10W에 이르는 대기 전력을 가진 PC들입니다. 그거에 배하는 절전 모드는 작게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차이점을 또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제로와트 파워 서플라이가 위에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저희 파워가 결합이 된다면 모두 0이라는 수치만을 표기할 뿐입니다. 국내 PC 보급률 2,800만여 대라고 통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의 제로 와테이지 기술, 어떤 상황에서도 0을 구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인 대기 전력과 절전 모드가 비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절전 모드라는 부분은 들어본 적 없으셨을 겁니다. 절전 모드의 제로와트, 그 어떤 부분에서도 구현해내지 못했었던 부분을 저는 지금 여기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이해할 수 있는 마이크로닉스의 제로 파워 서플라이만의 특징 및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기 전력 제로화와 세계 최초의 절전 모드 전력 소비의 제로화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전원 차단 콘센트 같은 자동 차단 이외에 수동으로 다시 전원을 올려줘야 되는 불편함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이 파워 서플라이가 적용되면 대기 전력, 절전 모드에 대한 전력 소비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제로 파워 서플라이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해보신다면 앞으로 있을 에너지 절감 기준을 미리 방어를 할 수 있고 소비자 및 기업을 향한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자부합니다. 이로써 간단히 제로 와테이지 파워의 소개를 마치고 2016년 마이크로닉스 파워 서플라이 신제품 라인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번 신제품 라인업에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파워 서플라이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DC-DC 방식의 사이클론 3를 기존의 사이클론 2보다 효율 상승, 그리고 지금 제가 바로 발표드린 대기 전력 제로 와테이지를 적용하여 4월 중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 한번 가정에서도 테스트해보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뒤로 지금 현재 저희의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클래식 2 모델에 내부 잔여를 빼주는 쿨링 기술, 애프터 쿨링을 적용한 클래식 EBS AC 제품 또한 5월 출시 예정입니다. 3분기에는 기존의 애프터 쿨링과 오늘 말씀드린 제로 와테이지를 적용한 캐슬런 2, 5월 초 퍼포먼스 시리즈의 특징을 잇는 PV, EV 시리즈, 간략하게 특징을 드리자면 PV 같은 경우에는 스와지 4K 전압 안정화 기술의 DVRM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며, 마이크로닉스로는 최초로 EU 브론즈 모델 LS 타입의 파워 서플라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출시 예정인 제품의 소개를 마치고요. 지루하셨겠지만 경청해주신 기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로 와테이지의 동작 원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해 주실 마이크로닉스 연구소장 김병호 소장님을 박수로 모시며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마이크로닉스 연구소장 김병호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F쿨링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선보여서 이제 많은 호응을 얻었었고요. 올해는 약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대기 전력을 없애자라는 목적을 두고 대기 전력 제로에 도전을 했고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로와트 PC 파워 서플라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했습니다. 그걸 이루는 기술을 저희는 제로와트에지 테크놀로지라고 했고요. 0와트 대기전력 실현을 드디어 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드디어 상용화에 성공을 한 전용 컨트롤러 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칩을 가지고 PC의 동작을 감지를 하고 그거를 감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오프 모드인지 슬립 모드인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PC 파워 서플라이의 구동을 제어를 합니다. 모든 구동은 디지털 방식의 제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디지털 방식의 제어를 통해서 또 팬을, 냉각팬을 아주 미세한 PWM 기술을 적용을 해서 팬 냉각 기술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 전시된 거를 보셨을 텐데 일반 PC 파워 서플라이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별도로 상세하게 또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사용자가 PC를 켜기 위해서는 파워 스위치를 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파워 온 시그널이 PC 파워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신호를 받게 되죠. 그럼 이 컨트롤러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스탠바이 파워 서플라이를 제어를 해서 메인보드에 스탠바이 5V를 공급을 합니다. 이제서야 메인보드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메인보드를 일단 살려놓고 컨트롤러는 다시 메인보드에 파워 온 시그널을 한 번 더 줍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람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는 일반 PC 파워를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보드는 파워에 전원을 켜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부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러는 그때서야 메인 전원을 켜서 메인보드에 주전력을 공급을 하고 PC는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밀한 PWM 제어에 의한 냉각팬 구동이 시작되고 PC 파워 서플라이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운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동을 하게 되고요. 껐을 때 그리고 슬립 모드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PC를 끄고자 할 때 버튼을 눌러서 끌 수도 있고 PC 메인 모드에서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슬립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을 파워 서플라이에 알리게 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컨트롤러는 이 신호를 받아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메인 전원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차단이 되면 PC는 꺼지게 되죠. 그 다음 스탠바이 전원을 컨트롤해서 PC가 어떤 상태인지 감지 후에 스탠바이 전원마저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기존에 적용됐던 애프터쿨링 기능을 이 전용 컨트롤러가 또한 같이 제어를 함으로써 최적의 냉각 상태를 구현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파워 서플라이는 제로 와트지 대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다시 켜고자 할 때는 아까 PC 파워를 온 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슬립 모드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존 파워 서플라이와 어떻게 다른지. 기존 ERP가 지원되지 않는 보드의 경우에 약 3.5W 정도가 소모가 됐습니다. ERP가 잘 지원이 되는 보드의 경우는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1.75W 정도가 전력 소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로와트지 파워 서플라이를 적용했을 때 0.0W, 아주 정밀하게는 0.075W 정도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로와트지를 구현했고요. 이거는 ERP가 지원되지 않는 보드의 경우에 약 3.4W 정도가 절감이 돼서 46분의 1 정도, ERP가 지원이 되는 보드의 경우도 1.675W가 절감이 돼서 23분의 1 정도의 전력만 가지고 PC를 슬림 모드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오픈 모드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ERP가 지원되지 않는 메인보드의 경우 약 0.7W가 소모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잘 되는 보드의 경우도 약 0.3W 정도. 우리 파워를 적용을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슬림 모드이건 오픈 모드이건 0.0W, 정밀한 수치는 약 75mW 정도고요. 이렇게 했을 때 ERP 이네이블 되는 보드의 경우보다 10% 정도만 사용하고요. ERP가 지원이 되지 않는 보드의 경우 약 22% 정도 가지고 저희가 파워를 조정을 하게 됐고, 국내 특허 출원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약 전 세계 160여 개국의 국제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가 제로와트지 파워 서플라이 기술을 가지고 PC 파워 서플라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켜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서 서진영 원장님과 우리 연구소장님의 말씀 전해들었습니다. 대기 전력이 제로와트. 저도 사실 평소에 컴퓨터를 집에서 이제 영상 작업 때문에 많이 쓰는 편인데요. 사실상 PC를 안 꺼두고 나가는 경우도 좀 있고, 뭐 슬립보드 간다고 해도 분들의 대기 전력 1몇 %대,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0.075W 정도 수준, 거의 0W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 절전 모드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세계적인 시장에 큰 바람의 역할을 또 할 거라고 예상을 됩니다. 자,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최초로 그런데 대기 전력 제로와트 마이크로닉스 파워 서플라이가 많이 보급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마이크로닉스는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략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다음은 세션 2 올인원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미 마이크로닉스가 다시 이렇게 선보이는 거죠. 조금 전에 시연을 좀 하셨죠. 관람 좀 하셨을 텐데, 오늘 그 제품에 대한 소개, 신제품 PC 케이스에 대한 소개는 우리 마이크로닉스의 우리 주철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닉스의 신제품 케이스를 소개해드릴 주철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마이크로닉스의 2016년 신규 케이스 제품과 새로운 도전문을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동안 마이크로닉스가 선보였던 제품들은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흔히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심에 둔 디자인입니다. 저희 마이크로닉스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엘레나, 그리고 프로스트, 프레스티지-I, 르와르, 블랑 등의 제품이 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을 모토로 개발되었고요. 오래도로서도 질리지 않고 편안함과 실용성을 추구해서 많은 소비자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새롭게 추가하는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입니다. 더욱 단순하게 미학을 추구하는 디자인인데요. 저희는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최대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극도의 단순함을 추구하면서, 하지만 단순하지만 무성의하지 않게 고급스럽고 언제나 핵심은 사용자의 중심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이크로닉스 프론티어 S300 미니 제품입니다. 마이크로닉스 프론티어 시리즈로서는 처음 선보여드리는 미니타워 제품인데요. 보시면은 흔히 시장에서 접하실 수 있는 메카니컬 디자인, LED 디자인과는 전면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전면 디자인에 저희 로고 포인트 외에는 어떠한 기교도 없이
유려한 곡선과 하이그로시 재질만으로 제품의 깔끔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최소화를 통해서 제품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되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나실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내부 구조도 저희가 미니타워 제품이지만 좀 고급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타워를 하단에 장착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무게중심을 갖고 있고요. 타워의 독립 풀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 하단 쪽에 지금 미니타워 제품에서는 좀 보시기 힘든 파워 커버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이 파워 커버 설계로 인해 지저분한 케이블들을 모두 깔끔하게 가려주고요. 그리고 공기 흐름에도 유용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장착부에 제품의 포인트를 살릴 수 있게 그 파워 로고 부분에 저희가 홀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파워 쓰실 때 더욱더 돋보일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니타워 제품에도 내부에는 5개의 120mm 펜이 가능하고요. 120mm와 240mm 순행 라디에이터가 장착 가능한 강력한 클린 시스템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지포스 GTX 980 Ti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런 좀 고성능의 긴 그래픽 카드는 사용 시 좀 한쪽으로 좀 처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좀 문제를 좀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고정 시드를 새로 개발해서 적용했습니다. 이 고정 시드에는 위치와 높이 이거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악세사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후면팬에는 저희가 새로 개발한 프리저 팬이 들어갔습니다. 이 프리저 팬에는 진동 방지 실리콘 댐퍼가 적용돼서 케이스 작동에 따른 진동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드렸고요. LED 스타일로 좀 멋있어졌습니다. 프론티어 S300mm는 저희 설계 노하우를 총집했고요. 그리고 내부 폭을 순수 폭의 190mm로 미니타워 제품으로서는 좀 큰 폭을 제공해서 조립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델을 쓸 수 있는 최장 340mm 공정이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제품이든 소화가 가능하고요. CPU 쿨러도 150mm 높이의 대형 제품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론티어 S300mm는 4월 초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화이트와 블랙 두 색상을 준비했고요. 화사한 화이트와 묵직한 매력의 블랙 두 제품 중 어느 제품을 고르시더라도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담은 멋진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이크로닉스 프론티어 H300 모델입니다. 프론티어 H300도 앞서 소개해드린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핵심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극도로 단순하지 아름다움으로 질리지 않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맛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가장 많이 쓰이는 미들타워 등급으로 개발했고요. ATX 플랫폼을 쓰시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프론티어 H300은 저희가 소비자가 2만원대에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 마이크로닉스 케이스 라인업에서 사실 좀 2만원대 제품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 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크게 해소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좀 2만원대 저가 제품이지만 저희가 상품성에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측면에도 보시듯이 지금 대형 아크릴 패널을 달아서 튜닝과 심리성을 좀 높였고, 후면에도 앞서 소개드린 120mm 프리저 진동 방지 펜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샤시 구조에 USB 3.0과 각가지 기능을 확장석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최장 360mm까지 가능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제품이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CPU 쿨러도 150mm 높이의 대형 타워 제품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DD 사용 빈도가 사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이게 또 하나도 없다고 또 불편을 표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한 개의 ODD 장치를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장착을 해서 다양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프론티어 H300 제품은 S300 제품 출시 이후에 4월 중순에 저희가 정식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마이크로닉스가 케이스를 개발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제품이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수많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디자인해 오면서 저희에게 맞는 마이크로닉스의 디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마이크로닉스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은 무엇일까? 앞으로의 디자인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여 정도 고민을 했고요. 그에 대한 또 다른 결과물인 마이크로닉스 프론티어 M 시리즈입니다. 마이크로닉스 프론티어 M 시리즈 디자인 핵심은 형태입니다.
케이스는 보통 진부하게 네모 형태를 띠는데요. 이를 깨기 위한 변화를 과감히 시도했습니다. 측면의 모서리와 전면의 모서리들을 모두 팔각 형태를 띠는 옥타브 디자인을 적용해서 전면에서 보셔도 측면에서 보셔도 전체가 새로운 스타일의 하나의 덩어리를 패는데 고급 제품에 어울리는 중량감을 느끼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고정 방식을 저희가 시도해봤습니다. M800 제품의 경우 측면 패널을 본체 옆에 붙이는 게 아니고 상단과 하단 본체에 직접 고정시키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이 방법은 차별화된 외관 스타일과 내부 공간을 더욱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 제품에서 만나보시면 매우 흥미롭고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스타일과 아이디어가 적용된 프론티어 M 시리즈는 프론티어 M800, M400, M200의 세 가지 모델을 개발 중이고요. 올해 5월 말 대만 컬펙텍스 2016 전시회 출품을 시작으로 정식 소개 및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개할 제품은 저희의 서버형 롱마운트 케이스 제품들입니다. 작년 저희는 기본 성능에 충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인기를 모은 퀀타 HMR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거기에 이어 올해 추가되는 제품은 퀀타 SMR 시리즈로서 다양한 사이즈와 핫스왑 등의 여러 고급 기능을 탑재한 하이엔드 서버 제품들입니다. 원유부터 포유까지 모든 사이즈가 제공이 되었고요. EATX 메인보드와 핫스왑 모듈을 사용자가 필요에 맞게 장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슬림 ODD 장착이 필요한 경우 장착하실 수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 하드웨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맞게끔 손잡이 렉 부분의 변형도 가능하고요. USB 포트, 전원 스위치와 LED 표시 등을 모두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듈러 구조를 취했습니다. 모든 하드베이는 2.5인치와 3.2인치 겸용으로 설계되었고요. 모든 하드베이를 따로 분리할 수 있어 유지 보수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케이스 패널부에 잠금 나사 대신 개폐 버튼을 제공하여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도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보신 케이스들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모니터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모니터가 아닙니다. 2016년 마이크로닉스의 새로운 제안 마이크로닉스 일체형 케이스 시리즈입니다. PC는 본체만 있어서 작동할 수 없죠. 모니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마이크로닉스의 새로운 일체형 케이스 시리즈는 꼭 필요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PC 케이스에 모니터를 더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일체형 케이스의 개념은 데스크탑 PC가 가진 확장성, 성능, 그리고 DIY라는 장점에 일체형 PC가 가진 공간 활용성, 그리고 선이 없는 깨끗한 장점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저희 마이크로닉스가 올인원 PC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발해왔고 EMI 차폐 기술 등 갖가지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일체형 케이스 시리즈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DIY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모니터처럼 생긴 케이스입니다. PC를 나머지를 구성하실 모든 부품은 여러분들이 직접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품을 저희가 특별한 부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데스크탑 PC 쓰시는 CPU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파워까지 모든 부품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구성으로 자유롭게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립형 PC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조립이 끝나면은 거추장스러운 PC 본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없이 깨끗한 PC만이 여러분 안에 남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성능입니다. 기존 일체형 PC들의 경우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 바로 한계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체형 케이스 시리즈로 구성하신다면 이런 점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스크탑 PC의 부품을 쓰기 때문에 성능이 똑같습니다. 스카이레이크 코어 i7, 지포스 GTX 980 Ti 이를 장착해서 기존 일체형 PC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고성능의 PC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성능은 게이머, 전문가, 그리고 공간 활용성과 성능이 매우 중요한 PC방에서 매우 큰 매력을 제공해 드릴 것이라 자부합니다. 만약에 PC방의 경우 본체 없이 모니터만 두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100대를 놓으셨다면 저희 일체형 케이스로는 PC를 150대 이상을 두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일체형 케이스 제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제품은 24인치 FHD 일체형 케이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24인치 FHD 모니터가 들어간 일체형 케이스입니다. 그 외형만 보시면은 일반 모니터 그리고 일체형 PC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스타일을 구현했습니다. 조동 공간에도 사용하기 편하신 매우 작은 크기를 가졌고요. 저희 일체형 케이스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작은 제품인데요. 지포스 GTX 970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는데요. 이 커버만 떼서 그래픽카드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후면 받침대는 백백 배상 마운트를 지용해서 월 마운트로 사용이 가능해서 사무실과 각종 산업 환경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으로 시원하고 박력 있는 게임 환경을 위한 32인치 풀 HD 일체형 케이스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32인치 풀 H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요. 지포스 GTX 970급의 그래픽카드를 지원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ATX 메인보드를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TX 파워 서플라이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모든 부품을 원하시는 대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특징들로 매우 강력한 PC가 구성이 가능한데요. 특히 요즘 PC방에서 32인치 모니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은 PC방에서 아주 큰 매력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일체형 케이스 제품군 중 가장 멋진 스타일을 제공한 제품입니다. 바로 32인치 커브드 풀 HD 일체형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평면 모니터가 아니고 패널 자체가 곡면으로 된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신 1800R 커브드 패널을 탑재하였습니다.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특징이 바로 강력한 몰입감인데요. 이 몰입감의 진수를 느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 자체 패널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밀하게 디자인해서 일반 모니터 제품과 비교해 보셔도 디자인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진일보한 저희의 설계를 적용했고요. 지포스 GTX 980 Ti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대화면과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성능 이 PC로 저희 30인치 커브드 일체형 FHD 케이스로 PC를 조립하시면은 게임과 영화에 가장 최적화된 최신의 시스템이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디자인과 저희 설계가 모두 끝나서 저희 제품이 모업 제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근형이 지금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안정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빠른 시일에 출시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컴퓨텍스 2016 전시회에도 출품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전시회 출품을 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저희 일체형 케이스 라인업은 먼저 4월달에 32인치 FHD 일체형 케이스가 출시됩니다. 이후 5월에 24인치 FHD 케이스와 34인치 커브드 UWQHD 일체형 케이스, 그리고 7월에 32인치 커브드 FHD 일체형 케이스까지 라인업을 강력하게 구성해서 출시를 하렵니다. 이 라인업은 연말까지 3개 이상의 제품이 더 추가될 계획이고요. 저희가 선보여드리는 새로운 제품인 만큼 이 카테고리 자체를 저희가 선도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일체형이면서 고성능일 수 없을까? 저희가 올인원 PC를 꾸준히 만들어 오면서 항상 고민해왔던 부분이고요. 이번 제품은 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일체형이면서도 고성능이고 고성능이면서도 일체형입니다. 저희 마이크로닉스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저희 마이크로닉스는 물론 소비자분들과 여기 참석하신 파트너사분들에게도 새로운 경험,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라 자부합니다. 저희가 자랑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올해도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저희가 잘해왔던 분야, 그리고 새로 개척하는 분야까지 또다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려 합니다. 그 중심에 계신 저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소비자 여러분, 파트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